북계군 탱크가 38선을 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82화에서 그 처참한 사흘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입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장교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지도 앞에 모인 장교들의 표정이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선에서 들려오는 보고는 하나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다급한 보고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최병덕 참모총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면 남침이 맞나, 정보국장? 장도영이 굳은 표정으로 답합니다. 네 각하. 그렇습니다. 전면 남침입니다. 최병덕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같이 우리 병사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소련제 T-34 탱크가 무더기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은 대전차 무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병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최병덕이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막으라고 해. 몸뚱이로 막으라고 해. 무기가 없으면 몸으로 막으라고 해.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7사단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전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후퇴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최병덕은 끝까지 버티라고만 외쳤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무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일제히 38선을 넘었다고? 신성모가 태연하게 답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긴장감도 없습니다. 과히 염려 마십시오. 오히려 내려오는 공산군들이 되돌아 도망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승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신성모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거리에는 확성기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전 장병은 즉시 귀대하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다. 한편 김두한의 사무실입니다. 유진산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진산이 말합니다. 북계군들이 또 소동을 일으키는 모양이에요. 김두한이 답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고 했다고 들었어.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김두한이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김관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형님요? 큰일 났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공산당 놈들이 벌써 서울까지 들어왔답니다. 김두한이 놀라며 되묻습니다. 그의 눈이 커집니다. 서울? 아니 서울? 다시 말해봐. 전쟁이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25일 새벽부터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디론가 빨리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니 그런데 벌써 서울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김두한이 전화를 끊자마자 신영균과 문영철이 헐레벌떡 사무실로 뛰어들어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가쁘고 얼굴에 땀이 흥건합니다. 뛰어오느라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큰형님, 큰일 났습니다. 전쟁입니다. 빨갱이 놈들이 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김두한이 외투를 챙겨 입으며 말합니다. 방금 관철이한테 얘기 들었다. 오늘이 며칠인가? 벌써 새벽이니까 27일이 된 겁니다, 형님. 문영철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냐? 빨갱이 놈들한테는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철천지원수로 보일 거야.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겠지. 아무튼 밖으로 나가보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리로 나선 김두한 일행입니다.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보따리를 머리에 인 아낙네들,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들, 지친 표정의 노인들.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김두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니,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김영태가 지나가는 피난민에게 묻습니다. 아,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동두천에서 옵니다. 동두천이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요? 피난민이 두려움에 떨며 대답합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북괴군이 새까맣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여기 왔어요. 그놈들이 지금 의정부를 지났다고 합디다. 창동으로 밀려오고 있다는데. 저 창동이 서울 아닙니까? 김영태가 심각한 표정으로 김두한에게 말합니다. 이 아무래도 조짐이 나빠. 우리도 어서 준비를 하세. 두한이.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아직 정확치가 않아요. 우리는 전국적으로 거느린 식구들이 많아.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 이봐 휘발유. 네 형님. 아무래도 정확한 걸 좀 더 알아봐야겠다. 최대한 창동 근처까지 가서 이 사실을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만길이 형님 가시죠. 그래 가자. 문영철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몰려올 리가 없어. 김두한이 답합니다. 하지만 피난을 간다고 해도 정리할 것들이 아직 많아.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자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두한 일행입니다. 신영균이 말합니다. 큰형님,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일단은 우리 전국 별동대 조직과 그 명단부터 챙겨. 그리고 그간의 일지도 알아서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고 말이야. 김영태가 라디오를 켭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친애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불법 남침을 개시한 북한 공산 괴뢰군은 우리 충용무쌍한 국군의 반격으로 도처에서 섬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가까운 시간 내에 공산 괴뢰군을 완전 섬멸하게 될 것인즉 이를 굳게 믿고 시민 여러분은 추호도 불안해하거나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 것이며 정부에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한이 애써 부하들을 진정시킵니다. 봐, 아무 일 없대잖아. 괜찮아. 너무 서두르는 것도 좋지가 않아. 신영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큰형님. 아, 우리가 누굽니까? 그래도 난리던데 한 청년단. 별동대 아닙니까?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 그것도 꼴이 아니죠. 하지만 김영태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피난민들은 뭘로 설명할 건가? 만약을 위해서 언제든지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때 임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특히 의정부 지구의 전투에서 적의 전차를 7대나 격파하고 따발총 72정 소총 132정을 노획하였으며 괴뢰군 1개 대대를 완전 섬멸하였습니다. 신영균이 안심한 표정으로 감탄합니다.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공산당 놈들이 지리멸렬하고 있답니다.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하지만 김영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습, 이거 하지만 공산군 비행기들이 서울 상공을 날고 있다는데 이거 뉴스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거야? 같은 시각 경무대입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무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수국장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곧 특별 열차가 출발할 거예요. 대통령 각하를 빨리 모셔가야 합니다. 창동 저지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기붕이 급히 들어가 이승만 대통령을 깨웁니다. 잠옷 차림의 이승만이 놀라며 나타납니다. 만송이 아닌가? 웬 사람들인가 이 새벽에? 각하, 지금 밖에 각하를 모실 특별 차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동 저지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라 합니다. 이승만이 놀라며 다시 묻습니다. 뭐가 무너져? 그러면 서울은 버리자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각하. 이승만이 저항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백성들은 안심하라고 해놓고 나만 도망을 친단 말인가? 난 그럴 수가 없어. 난 도망갈 수가 없어. 나만 갈 수 없단 말이야. 하지만 결국 이승만은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오릅니다.
피난민들 사이로 대통령의 차가 지나갑니다. 이승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어찌할꼬? 저 많은 국민들을 어찌할꼬? 공산군이 온다는데 저 국민들은 어찌할꼬? 한편 동대문 시장 삼양상사입니다. 이정재는 옆에서 전화가 울리는데도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마수가 여러 번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이마수가 짜증을 내며 수화기를 던집니다. 쓱, 아, 이거 참. 지금 북한 공산군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 형님 전화 안 받으시고 뭐 하시는 거야? 눈물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공산군들이 시내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빨리 가자. 한편 김기홍이 삼양상사를 찾아옵니다. 이 형, 여기 계셨구만. 이정재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아니, 김형이 어쩐 일이시오? 이거 뭐 어쩌다 보니 아직 피난도 못 가고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젠 떠납시다.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재가 한숨을 쉽니다. 쓱, 그렇게 말이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이러고 있습니다. 갑시다. 저놈들 내려오면 이 형 같은 경우는 난처해요. 과거에 경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정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거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장사 좀 된다고 있는 돈 다 털어놓고 물건을 잔뜩 들여놨어요. 이 물건 다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목숨보다 더 중하겠습니까? 이마수도 떠났고 경무대 대통령도 떠났어요. 정부 내각들도 다 떠났다고 합디다. 이정재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난 이제 장사꾼입니다. 뭐 북쪽 애들이 내려온다고 걔네도 옷 안 입고 이불 안 덮겠습니까? 그냥 버티고 장사하면 되는 거겠지요. 설마 뭐 같은 민족끼리 영원히 담 쌓고 살겠습니까? 김기홍이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아, 이 형도 참, 이 다급한 판에 정말 태평이시오. 그래요? 그럼 뭐 할 수 없구려. 나 먼저 갑니다. 이정재가 답합니다. 잘 다녀오시오. 김기홍이 떠나고 이정재는 그래도 불안한 듯 가게 밖을 살피며 갈등합니다. 한편 애기보살과 매화가 집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포탄 소리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매화가 화투를 치며 말합니다. 언니, 지금 시내 피난민들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래요. 우리 국군들이 대차게 몰아붙이고 있답니다. 애기보살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도무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방송을 믿어야 하는지, 피난민들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두한 오라버니께서 을에 오시지 않겠어요? 그래. 한편 정찰을 나간 휘발유와 홍만길 삼수입니다. 창동 근처 돌다리가 보이는 산자락에서 상황을 살핍니다. 삼수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야, 휘발유.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면 전투 지역이라니까. 휘발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맞아. 피난민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방송 이거 모두 다 가짜야. 산에서 내려온 일행이 돌다리 근처에서 피난민에게 묻습니다. 전선은 어떻게 됐소? 바로 코앞이 전선이라니까요. 지금 공산군이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트럭을 탄 좌익 선동꾼들이 나타납니다. 붉은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민주인민공화국을 건설하자! 선동꾼들이 차에서 내려 죽창을 들고 위협합니다. 동무들은 뭐야? 왜 여기서 얼쩡거려? 휘발유가 재빨리 머리를 굴립니다. 아, 저기요. 피난을 가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피난? 지금 해방군이 미아리까지 가고 있는데 피난은 왜 가? 우익 반동놈의 새끼들은 모조리 때려잡을 것이오. 휘발유가 살기 위해 외칩니다. 아유 그럼요. 해방군이 들어온다니 잘 됐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선동꾼들이 지나간 후 휘발유가 침을 뱉습니다. 에잇, 퇴. 새끼들. 뭔가 크게 잘못됐어. 빨리 가자. 김두한의 사무실입니다. 창밖으로 북쪽으로 향하는 국군과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이 엇갈려 지나갑니다.
김영태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뉴스가 지난번 것과 똑같은데 뭔가가 이상해.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산군 비행기가 서울 상공을 계속 맴돌고 있는구만. 그때 휘발유와 홍만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큰형님, 빨리 피하셔야겠습니다. 방송이고 뭐고 다 거짓입니다. 공산당 놈들이 창동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빨갱이 놈들이 죽창을 들고 우익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유진산 회장입니다. 이복의 김동지, 서울이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어서 피하도록 하게. 자넨 더욱이 위험하다고. 밖에서 선동꾼들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반동 새끼들의 안가다. 뒷문으로 피하시지요, 형님. 김두한 일행이 시장으로 도망칩니다. 같은 시각 임시 강요회의입니다. 신성모 국방장관이 발표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특별 열차를 타셨습니다. 정부도 대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를 폭파할 것입니다. 조봉암이 소리칩니다. 뭐요? 한강 다리를 폭파해요? 피난민들은 어떡하고? 약간의 희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북계군의 남하를 막는 길은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일밖에 없어요. 조봉암이 분노에 차서 외칩니다. 이보시오 신 장관, 서울 시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오? 한편 최동열 기자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정부가 다 서울을 빠져나갔다고. 대통령도, 중앙청에 아무도 없다고. 최동열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수많은 시민들이 아직 서울에 있는데 정부 인사들만 도망을 쳤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현장이야. 가서 기록하고 전해야 돼. 그게 기자의 사명이야. 최동열이 방송국으로 달려갑니다. 국장은 어디 있어? 벌써 떠났어요. 조금 있으면 한강 다리도 끊긴다고. 최동열이 방송실에서 혼자 돌아가는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나? 혼자 돌아가는 테이프를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할 것인가? 최동열이 테이프를 뽑아 던져버립니다. 6월 27일 북한의 전선사령관 김책은 오후 1시쯤 창동을 무너뜨리고 오후 4시 무렵 미아리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입니다. 장도영이 보고합니다. 미아리 방어선은 이제 없습니다. 북계군 전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최병덕이 고개를 떨굽니다.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이. 이 최병덕이 참모총장을 맡고 있는 국군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사실이 저주스럽다. 한편 이승만의 특별 열차입니다. 곽영주가 간청합니다. 각하, 서울로 가시다니요? 이럴 수 없습니다. 이승만이 의지가 가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만 도망칠 수는 없어. 서울 시민을 두고 나만 살자고 도망칠 수 없어. 이기붕이 설득합니다. 각하께서는 국부이십니다. 나라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이 건재하셔야 국민들이 의지를 하고 기운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영주가 무릎을 꿇습니다. 각하, 이 자식 같은 곽영주가 아버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각하께서는 민족의 태양이시옵니다. 태양이 하늘에 높이 떠야 백성들이 그 햇볕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제발 통촉하시옵소서. 이승만이 눈을 감고 깊게 고뇌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전에서 세우도록 해. 대구는 서울서 너무 멀어. 한강 인도교입니다. 피난민들이 다리로 몰려들고 군인들이 통제합니다. 물러서세요. 위험해요. 다리가 곧 폭파돼요. 최병덕이 도착합니다. 공병감이로군. 곧 북계군이 밀고 내려올 것이다. 철교를 폭파시키도록. 최병덕이 시간을 확인합니다. 새벽 2시 30분. 인도교 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폭파하라. 거대한 성광과 함께 천지를 뒤엎는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한강 인도교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북한군이 서울로 입성한 지 불과 2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성급한 결정으로 수백만 서울 시민이 적 치하에 묶이게 되었고 무려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피살되거나
북으로 납치되었습니다. 대전 임시 대통령실입니다. 이승만이 분노합니다. 한강 다리를 끊어놨어요?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참모총장부터 바꿔야지. 당장 바꿔? 한강변 망원정입니다. 김두한 일행이 도착했지만 다리는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폭파됐다는구만. 정말 아수라장이야. 절두산 쪽으로 가보시죠. 나룻배를 본 적 있습니다. 망원정 아래로 내려온 김두한 일행입니다. 하지만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룻배가 있었는데 모두 피난간 모양입니다. 우린 어떻게 하든 강을 건너야 한다. 서울에 남아있으면 모두 죽어.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거 김두한 오야붕 아니네. 이화룡과 명동파였습니다. 아이, 이게 어떻게 된 기야? 여기서 만나네. 하지만 배가 없어. 난감하게 됐어. 이화룡이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 말라우. 우리가 작은 배 하나 준비해 놨으니끼 함께 가자우. 신영균이 기뻐하며 외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살았구만. 시라소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두한이, 자네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 김두한이 고개를 숙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는 혼자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입니다. 북한군 전차가 들어오고 선동된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김책이 흐뭇한 표정으로 손을 흔듭니다. 애기보살과 매화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이정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그렇게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82화 어떠셨나요? 6.25 전쟁 발발 후 단 사흘 만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허위 방송으로 국민을 속인 정부, 끊어진 한강 다리 앞에서 갈 곳을 잃은 수백만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북한군 치하에 들어간 서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